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그 박재균님하고 이제 이은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셔서 그거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알트코인은 리플 차트만 볼게요. 리플 차트만 보고, 그 다음에 Q&A가 밀려서,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짧게 찍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112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 보시면 1120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이렇게, 지난 이제 9050달러, 그리고, 이때, 7월 28일에, 9180달러. 그래서 저점을 계속 좀씩 높였습니다. 높이면서 일단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박스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하단부에서, 박스 하단부 이제 지지 라인은 9,050달러, 그리고 이제 8,3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 빠진 라인을 보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이거 잠깐 15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반등 나온 자리가, 일단 15주 이동평균선, 15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1시간봉 보시면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 1시간봉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 새벽부터 해서 이제 급락을 했던 8월 13일부터네요. 8월 13일부터 쭉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새벽에 했는데, 이 쭉 하락했던, 일단 이 추세는, 방금 전에 이제 돌파가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봉에서 이제 돌파가 됐고, 일단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1시간 봉에서 이제 52평선까지 또 올라가 주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 반등 나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를 이제 박재균님하고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박재균님이 요즘 차트 분석을 공부하고 있어서 제 관점을 남겨봅니다. 이번에 하락이 커서 왜 이러나 생각해보다가 삼각수렴 상단 돌파 실패라고 생각해보고 추세선을 다시 그어보았습니다. 이장님이 보시는 USDT 달러나 비트스탬프나 비슷한데요. 일봉 상단 추세 라인을 끝에서 끝으로 연결하지 않고 오버슈팅이라고 감안하고 세 개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재균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비트 스탬프에서 이렇게 이 세 개 라인을 연결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6월 10일 저점 7,500달러부터 7월 28일 저점 9,160달러, 이 라인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6월달 저점하고 7월달 이 저점을 연결했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검정색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삼각수렴, 이 큰 삼각수렴 안에 이제 갇혀 있다 라고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큰 삼각수렴이 그려집니다. 큰 수렴 하단 라인에 오늘 오전에 터치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언더슈팅 한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선 긋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면요. 보통 추세 상단 라인을 네 번째 뚫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세 번으로 뚫은 게 조금 의아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돌파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하루 정도 이 추세선 위에서 이제 놀았기 때문에 돌파가 됐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돌파가 된 거지 완전히 돌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오히려 이제 뚫은 게 의아했는데, 결국에 이제 못 뚫은 게 됐다라는 내용이시고, 거래소에 따라 뚫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헷갈렸습니다.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또 돌파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스탬프 여기 이제 뚫지 못했었다라고 보는 거죠. 비트스탬프에서 본다면 뚫지 못한 걸로 해서 추세 라인을 그어본다라고 하면 아직 삼각 수렴 중이고, 만약 그 수렴 안에서 상방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대략 17,000달러까지 부분까지 예상 가능해 본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올려주는데, 이제 이게 안 열려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그려드린 걸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이제 비슷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은님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지금 두 개를 이제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역시 약간의 변화도 감지가 됐는데 이번 상승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위험 시기에 저장 장치로 생각하기 원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주식시장 빠지면서 금시장은 약간 오히려 돌파하는 그 저항 라인 1530달러를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과 상관관계가 0.85까지 올라왔다. 라는데 이제 이번에 다소 떨어진 듯하다. 0.85면 이제 1이 100%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85%까지 금과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마 이제 제가 글을 읽진 않았는데 올려주신 이 글이 그런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해지 수단이 됐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6월 0.85를 이제 기록했다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에 가까울수록 방향성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서 희소성이 조금 더 확인된 후에나 금을 따라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성을 띌 것이다. 어차피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성 같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어제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거 조만간에 같이 또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10년밖에 안 되는 게 수천 년의 금을 최근에 85%까지 비슷해진 게 어디예요? 4에서 8년 후에는 반감기 2번 거치면 완전히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단순히 비트코인이 그냥 비트코인 패턴대로 움직인 거다.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 코인 시장이 300조쯤 되니 세력들이 장난치기 어렵겠지 했는데 그놈이네요. 아직 코인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다. 앞으로 10배에서 100배는 커져야 금처럼 움직임이 느려지겠죠. 비트 차트도 전과 동일하게 보면 되니까 알트도 비슷할 거예요. 직접 겪은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은 이제 공포스러웠는데 이장미 얘기처럼 그냥 비트코인답게 움직인 거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에 30% 이상 급 조정이 6번, 그리고 급 상승장에는 25%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올려주신 게 이렇게 2017년도 아마 이제 차트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2017년도 맞고, 보시면 이제 그 비트코인 올라갈 때 이렇게 40%, 33%, 30, 39, 41, 31, 23, 25.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마지막 거의 이제 5파에서는 25% 정도 조정 2번 있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30%대 조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번 이제 4월 2일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첫 번째 이렇게 30%가 넘는 조정이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근데 조정이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대, 10,000달러 이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건데, 아마도 만약에 이제 10만 달러, 나중에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40%면 100만 달러에 40%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만 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 비트코인이 한 10억까지 갔다라고 할 때 40% 조정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내가 1 비트코인만 있어도 4억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올 것인데, 결국에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그런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변동성에서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멘탈을 지키면서 이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이런 훈련이 충분히 돼야지 나중에 높은 가격이 돼서 그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신 부분, 지금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신 부분을 아마 따로 이제 빼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락했을 때는 또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의견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의견 더 주셨는데, 이은님이요. 잠시만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예,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돌고 있는 소문과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중국 플러스코인 스캠을 통해 들어온 비트코인 2개 월렛 15만 개, 이더리움 80만 개 중 바이낸스로 100BTC 보내서 지속적인 판매하는 것을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막았다 라는 이제 소문을 영문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이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기 관련 이거 지금 중국 플러스코인 이거 관련해서 또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7만 개다 라고 나온대요. 일단 그동안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프리미엄이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였는데 오늘은 200불 정도 프리미엄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비트렉스 가격이 9,878달러인데 바이낸스 테더 가격은 1,095달러다. 이더리움 역시 비트렉스 181불인데 바이낸스는 188불로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프리미엄이 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번 급하락장이 생긴 거라고 하면 다음 하락 패턴을 다시 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이제 이대로 상승하면 단순 큰 삼각 수렴이 되네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잠깐만요. 이겁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박재규님이 의견 주신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6월달 이 저점과 7월달 7월 말, 8월 초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큰 삼각 수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저점 찍고 이제 반등했던 이 부분이 이 라인과 이제 만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아까 이제 박주규님 같은 경우 이제 의견 주신 게 이렇게 세 번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그리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17,000불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Q&A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2,612 사토시인데 어제 이제 돌파할 듯 말 듯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약간 돌파 움직임을 이제 보이다가 보시면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이때 이제 8월 6일에 이제 2,400 사토시 찍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00 사토시 찍고 보시면 그 다음에 8월 9일에 2,475 사토시, 그리고 어제 8월 14일 어제 보시면 잠깐만요. 2,490 사토시.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높였어요. 높이면서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계단 형태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이 큰 하락수경을 돌파해 주면서 넘어가 줄 것이냐. 이 지금 저항 라인은 아까 이제 맞고 떨어진 이 라인이 보시면 2,800 사토시예요. 2,800 사토시고 5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와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위치가 이제 3,000 사토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2,800 사토시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50일 이동평균선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그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Q&A로 들어가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내년 일본 암호화폐 세금 때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4월 전까지죠. 리플 얼마까지 가능할까? 원화로 첫 번째 비트 목표치 6만 달러, 두 번째 원달러 환율 2,000원, 세 번째 리플 2만 사토시 라고 한다면 내년 4월 전까지 6만 불 2,000 사토시 2,000원 죄송합니다. 2,000원, 그리고 2만 사토시 이렇게 했을 때 24,000원이 된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어느 것이 불가능할까요? 1번, 3번은 가능할 것 같고 2번은 진짜 가능할까요? 이제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저는 충분히 2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저럼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목표를 정하고 기준을 잡아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미련이 남고 욕심이 많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10원에 사서 4,800원에 매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가 완전 바닥에서 사서 완전 꼭지에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분할로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그 6만 달러 그리고 이제 2만 사토시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만약에 2만 사토시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먼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현금화를 해서 또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 전고점 2만 달러 전고점까지 오고 뭐 리플도 만약에 그 고점 BTC 마켓 고점 부분까지 온다, 그러니까 한 2만 사토시까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투자했던 원금에 적어도 이제 한 두세 배 정도는 우리가 출금할 수 있으면 아예 출금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 아예 다른 시장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뭐 금시장이든, 지금 금시장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빼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6만 불, 뭐 2,000원, 2만 사토시까지 다시 기다린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이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빅쇼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제 우리나라 또 이렇게 물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요. 지금, 예, 다음으로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텔레비토님이 그 금전적 보상 없이도 리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떠오르더군요. 물론 공공의 이익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개별 보상이 없다면 나만 아니면 돼 심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에 노드 보상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금은동님이 어제 이제 CJ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외적 동기, 내적 동기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금은동님이 이렇게 답변을 굉장히 지금 이제 또 큰 시험이 이제 앞두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따로 이제 복사해서 제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를 해 놔야 되는데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뭐 암호화폐별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동님이 일단 밸리데이터 관련된 의견 쭉 써주셨고, 맨 아래 부분만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 부분, 마지막으로 RCA 노드에 수익이 없는데 이거 왜 하느냐가 논점이고, 은행은 XRP를 쓰지 않는다가 또 쟁점이긴 합니다만, 은행에서 XRP 장부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으로 인해 스스로 밸리데이터가 되어서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이 XRP의 거래 장부를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은 XRP를 사용함으로 인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비용과 프리펀딩으로 돈을 묶어놓지 않아도 되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존의 고객에 대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박빌부님이, 잠깐만요. 박빌부님이 조금 지난 기사인데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암호화폐 지갑 상표권을 등록했네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 LG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폰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지갑이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올려주셔서 이 부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라이언 린님하고 도민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먼저 이제 어제 주식시장 많이 빠진 부분이 결국에 이제 장단기 금리의 어떤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다우지수가 3% 이상 빠졌습니다. 라이언님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이 내년까지 제로금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연준이 이렇게 선빵 날리는 거 보면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 중국을 추가 관세로 때려잡지 못하고 연기하는 걸 보니 여러 지표상 이제 관세 부분 연기를 해줬잖아요. 12월까지. 아마 이제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 지표상 트럼프 집권 이후 GDP 성장률 3%, 실업률 4% 미만, 50년 만에 최저, 사상 최고치의 주식 2, 4분기 실적 기록으로 좋아 보이나 실제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이제 트럼프 형이나 진피 형이나 둘이 이제 짜고 치는 고수섭인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관련된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와 관련돼서 또 도민고님도 이제 의견 주신 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읽어보면 미 연준 금리 인하 이제 시작.
네 차례 더 내려서 제로 금리를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제도의 금리 추가 인하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분석은 7월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된 금리 인하의 시발점이라는 것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UBS는 내년까지 네 차례 1%포인트 인하를 내다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더 나아가 금융위기 당시에 제로금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주식시장 여기 바닥을 또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그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라이언 린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이제 제대로 돌지 않아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쏟아 부어도 돈이 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엔 이제 막대한 돈을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2008년도에 이제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돈 양적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로 끝나지 않고 이제 MMT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밤에 보면 불면에 좋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이제 늦게 봤는데 정신이 또렷해지고 이제 각성이 되셨대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좀 소리를 작게 해서 들으시면 아마 잠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이제 한 분 더 있는데, 도민구님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도민구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요. 어젯밤에 미국 국채 장단기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서 읽었는데, 이런 일은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특이한 이벤트라고 하던데, 이제 이게 뭐냐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시제님이 답변을 일단 알기 쉽게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신호탄을 쏴 올린 거라고 보면 된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신뢰성 있는 지표랍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만 역전이면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다른 지표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긴 오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특이한 이벤트라고 하는 건 10여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니 경기 침체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발생 빈도로 보면 평범한 이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페드가 금리를 조정한다는 말은 이거를 모든 채권을 금리를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3개월 단기 국채 금리를 통제를 한다. 이제 2년짜리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좀 애매한데, 배운 지가 이제 오래돼서리. 아무튼 3개월물 금리를 시장 기획을 통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면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순으로 이제 영향을 쭉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 낮추면 쭉쭉쭉 쿠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길수록 전달력이 약해지게 된다. 요인즉 장기로 갈수록 연준의 영향력보다는 시장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장기 채권 금리들이 단기 금리를 2%로 낮췄는데 장기 금리가 1%다. 가격으로 바꿔 말하면, 만약에 단기 채권은 1000불을 받기 위해서 이제 999불을 지불한다 라고 하면, 장기 채권 쪽은 뭐 999달러 지불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00달러, 아까 1000달러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1000달러로 받기 위해서 단기, 예를 들어서 이제 2년물이라고 하면요, 2년물을 받는데 998달러를 넣으면 된다. 근데 오히려 내가 장기 채권 10년이 돼야지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 건데, 이거는 999달러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장기라고 하면 999달러가 아니라 한번 990달러만 넣어도 나중에 이제 만기에 1000달러를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반대로 됐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써주셨잖아요. 장기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실제 시장이 얼마나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10년 만기에서 2년 만기를 뺀 거예요. 뺀 건데 보통 10년물에서 이제 2년물을 빼면 한 뭐 이 정도 2.4 뭐 1에서 이제 2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스프레드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렇게 2년 만기가 이제 올라와요. 가격이 올라오면서 10년 만기에서 이제 2년 만기 이 뺀 스프레드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니까 2년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2년 만기가 오히려 더 이자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좀 뭔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제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를 역사적으로 이제 80년도부터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 회색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간 이후에는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내려오고 침체 국면 들어오고 마이너스 내려오고,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건 있지만 어찌됐든 마이너스를 찍었다. 그 이후에는 어김없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는 위기는 이제까지 왔던 그 사이클과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항상 90년 만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1980년도부터요 금리를 쭉 낮췄습니다. 거의 이제 20에 육박했던 금리를 쭉 낮춰서 제로 금리까지 갔었죠. 이 사이클이 마무리된 건데, 이 1980년도부터 왔던 이 사이클 안에서 아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 한 사이클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오는 그 위기는 굉장히 이제 1929년도와 같이 경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 이제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더 써주셨는데, 잠깐만요. 여기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되냐? 보면 시장 상황이 뭐 같아서 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모든 국채가격 상승. 그래서 연준이 야 넘어오지 마, 그냥 주식시장에 있으라고 이러면서 단기 채권 금리를 일부러 낮춰서 수익률 팍팍 떨어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가 이제 매력 없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야 내가 지금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원금이나 보존하려는 거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채권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 급기야는 원래는 좀 더 위험해서 가격이 쌓여야 하는 장기 채권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된다. 장기 채권 가격이 이제 더 비싸지면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장기 채권 이자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마디로 연준이 시장 상황이 걱정돼서 단기 금리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몸소 이제 보여주는 격이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지간히 겁이 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H채널2와 또 JTB 가면 관련 영상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현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기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그 스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게, 아직 안 보신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스포일러 얼럿을 이제 부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스포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 제가 글에 써놓던가 이제 제목에 써놓던가 꼭 할게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또 이제 미드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미드가 체르노빌 하고요. 제목이 더 보이즈라는 그 미드인데, 일단 이 미드는 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에 있대요.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처럼 7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한 달 무료 체험 가능한데 7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 좀 될 때 한 번에 몰아서 이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일단 또 죄송하게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차피 때가 되면 갈 리플이 조금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이번 8월 15일, 9월 초 등등 안 오르면 내년 3월 후쯤엔 오르겠지 하고 맙니다. 더 저축하듯 매집하고 더 크게 먹으면 되지 뭐 하고 맙니다. 하지만 해밀리 여러분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힘들면 힘들 수 있는 하락장을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너무 소중한 동질감을 넘어 전후회가 느껴집니다. 주변의 친구 후배들 중에도 이처럼 같은 마음, 같은 시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운 시대를 같이 보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때로 이제 와이프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 집만 그랬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면 뭐 이혼한다라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긴 하락장을 함께 이겨 나가며 함께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이제 해밀리가 사토시 전나고 해밀리예요. 그래서 전생의 나라를 이제 구한 사람들이 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비전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해밀리에서 다들 오래오래 뵙시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좋은 내용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의지가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보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이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미국 금리가 상승한 기간에는 비트는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한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비트가 상승을 했느냐? 이건 아까 이제 그 차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010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면 보시면 2010년도 이후에는 경제 위기, 서프라임 이후에 이렇게 제로금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간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쭉 인상을 했던 2016년도, 17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16년도, 17년도, 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뭐 비트 상승, 그리고 이제 이 금리가 비트 상승 하락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다지 이제 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환율이 안정화되었을 때는 안정화되었을 때나 불안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불안할 때 환율이 불안할 때 비트코인은 아까 이제 이은님이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안전자산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이제 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터키 이런 데는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전고점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고점을 넘은 이유가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그 나라의 돈으로 했을 때 이미 이제 전고점을 넘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세계 경제 상황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저 비트의 주포 세력이 미리 차트를 그려놓고 손바닥 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이 암호화폐를 주도하는, 결국에 이 암호화폐가 만약에 버려지는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의미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 금융 세력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이전할 곳으로 찾고 있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암호화폐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금융 세력이 될 것이고, 전 세계 그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것도 금융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J님이 답변 써주신 거 볼게요. CJ님이 혹시 미국 금리가 상승한 기간에는 비트는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한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비트가 상승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대체로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아까 이은님이 또 자료도 이제 주셨죠. 최근에는 이제 85%까지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금리 상승, 비트 가격 하락, 짧은 역사 때문에 이건 주식과 채권처럼 전통적으로 뭐 스트롱한 반비례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전통 자산 시장들이 갈수록 이제 싱크로율이 높아져서 죽겠는데 이거 기관 언니들이 엄청 좋아할 특징이다. 만약 분산 투자에 있어서 코인 시장이 아직 어느 기관이나 다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렇지, 나중에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주류 시장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아예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질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은님이 써주셨던 것과도 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주류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제와 같이 그 증권 미국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갔던 것처럼, 만약에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그렇게
주류가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거다. 거의 이제, 한 10%에 가까운, 급락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라일락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라일락님이 해밀리 주민분 중 누군가 리플 50원 가면 스캠이다 그러시던데 이장님 50원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아마 그때 베티서님이 차트에 지지라인 쭉 그려주시고 얼마 가면 빤스 팔아서 뭐 산다 뭐 이렇게 막 농담 삼아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그때 야 이거 50원 가면 스캠이다 이렇게 써주셔서 그걸 갖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CJ님이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한 터라 가격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쉽진 않지만 5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시장에서 버림받은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을 듯. 그래도 나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어디다 이제 묻어둔 다음에 그래도 종교의 귀에 비구니가 될까 싶어요. 이렇게 써주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도 이제 CJ님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이슈가 뭔가 돌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이 가격을 기술적으로 찍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 50원까지 간 상황이 리플사의 어떤 그 개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그 리플과 XRP를 완전히 제압하는 어떤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50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실제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리플사가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단순하게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밑에 써주셨던 것처럼 도부캡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양말까지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단기적인 예전에 마운트곡스 그 문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리플사의 본질적인 XRP 본질적인 가치 훼손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경쟁 진짜 그 리플사를 제압하는 경쟁자가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 근데 그때 50원까지 빠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이제 내용이 원래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뭐 10분 넘게 남았는데요. 다 이제 하지 못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역사는 반복된다. 나는 리플을 250원에 샀다. 아마 이제 2017년도에 사신 것 같아요. 개똥 같은 종목을 남들 오르는데 너는 뭐냐? 에이 퇴퇴퇴 260원에 던지고 다른 코인을 사셨대요. 이쪽 저쪽 단타하면서 옮겨 다녔는데 내 돈이 자그마치 5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버셨죠. 그때 아직도 리플을 든 친구들에게 너 왜 아직도 개똥 같은 리플 들고 있냐? 미쳤냐? 잘 들고 있던 친구도 리플을 팔았다. 그 후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리플이 급등을 했는데, 에이 설마 리플 1000원 됐고 다시 250원 오면 사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2000원 돌파. 설마 3000원 뚫고 4000원까지. 그럼 이제 250원에서 4000원이 됐으니까 거의 뭐 한 15배에서 한 거의 뭐 20배 사이 이렇게 수익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이제 만원 가겠는걸? 그리고 이제 4,920원을 찍고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3,500원 오니까 아주 저렴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조정 나올 때 사는 거야 라고 하고 리플 4,000원 휴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자 이제 만원 가자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후 친구랑은 연락을 안 했고 그 친구도 리플 3,500원에 함께 사셨대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반복될까 두렵다. 지금 이제 참깨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경험담을 써주셨는데, 아마도 저는 이제 이번 시장에도 똑같은 이런 참깨님이 했던,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제 흑우 공모전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은님이 뭐 기사 이제 공유해 주셨을 때 거기 뭐 플러스 토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올해도 이제 플러스 토큰으로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이유고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실패 경험들,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쌀 때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고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 그 갖고 있던 코인을 팔고
뭐 단타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제가 이제 못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의견 주시고, 저도 이제 또 제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